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발렌시아가 2023 스프링 서머 뉴욕 컬렉션입니다. 발디다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번 컬렉션은 아디다스와 발렌시아가의 협업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번 발렌시아가에선 이전에 구찌와 아디다스 콜라보처럼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제품이 나올까 싶었지만 역시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의 디자인들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중들의 평가도 애초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도 않았고 이번 쇼는 제품보단 쇼의 연출 측면에 더 눈이 갔으며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즐겁게 해주었던 컬렉션이었던 것 같다라는 게 종합적인 여론이었죠. 월스트리트를 연상시키는 세트장에서 모델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온몸에 라텍스로 이루어진 바디슈트를 착용하고 그에 대비되는 큼지막한 실루엣의 발다스 제품을 몸에 걸친 채로 혼란스러우면서도 장엄한 사운드 속에서 과감한 워킹을 선보였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해당 컬렉션의 백그라운드 뮤직이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운드 트랙을 제작한 장본인인 뎀나 바잘리아의 영원한 뮤즈 비프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프렌드, 본명 로익 고메즈, 1992년 7월 2일 스페인 국경 근처의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워낙 시골 쪽이라서 여기서 사람이 살긴 사나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죠. 로익이 뮤지션이 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로익의 아버지는 로익이 갓난쟁이일 때부터 항상 노래를 크게 틀고 지내시면서 본인의 탁월한 음악적 감각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예술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항상 로익에게 알려줬다고 하죠. 이때 로익의 아버지가 주로 듣던 음악은 뉴 웨이브 장르였는데요. 뉴 웨이브는 디스코풍의 음악으로 요즘의 신스팝 장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덕분에 로익은 어려서부터 좋은 노래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작곡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때부터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 아버지는 말 그대로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을 만큼 그의 음악적 커리어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언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로익 고메즈가 음악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없다는 점인데요. 음악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스스로 독학을 해서 음악을 깨우쳤다고 해요. 9살 때 처음으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해 이때 작곡에도 같이 눈을 떴고 대부분의 작곡 능력은 미디어를 통해 습득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코드나 작곡 방식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유튜브에서 습득했다고 하며 유튜브가 항상 자신의 훌륭한 스승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비프렌드는 주로 레이브 장르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글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할 겁니다. 멜론이나 지니뮤직과 같은 익숙한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비프렌드의 음악이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음악 장르가 한국의 스타일과는 아직까진 거리가 있기도 하고 매니악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비프렌드는 꽤 두터운 팬층이 있고 뎀나 바잘리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음악성도 같이 재평가를 받으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뮤지션이다 라고 평가받는 중이죠.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딥 다크한 뮤지션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로익 고메즈는 비프렌드라는 이름을 채택한 이후에 서서히 음악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프렌드의 음악을 듣다 보면 레이브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레이브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약간 뽕을 빤 듯한 무드가 물씬 풍기는 디스코풍의 음악을 말합니다. 비프렌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무모와 같은 소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처음엔 솔로로 음악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로익은 블랙메탈과 사이버고스 장르를 주로 시도했으며 가장 좋아했던 뮤지션이 바로 마릴린 맨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프렌드를 가만히 보다 보면 무드 자체가 마릴린 맨슨과 교차 편집되기도 하죠. 비프렌드는 작곡부터 작사, 노래와 뮤직비디오 연출, 그리고 출연까지 본인 스스로가 예술적인 모든 영역을 디렉팅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LVMH사의 지원을 받아 그의 노래 프렌치 커넥션의 뮤비를 발표하기도 했죠. 또한 180cm의 작지 않은 키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그의 실루엣, 혈색이 없는 그의 마스크는 페페미와 몽환적인 느낌을 분출하며 비프렌드가 선보이려는 음악의 분위기에도 잘 녹아들며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어낸다고 할 수 있죠. 비프렌드의 음악은 못 들어봤어도 발렌시아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로익 고메즈의 얼굴은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뎀나가 로익을 끔찍이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배트멍 때는 대놓고 비프렌드의 티셔츠를 제품으로 내놓기도 했고 2017년부터 발렌시아가의 음악 작업을 비프렌드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는 비프렌드의 모든 뮤직비디오에 발렌시아가 제품을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180cm라는 모델로선 좀 작은 키긴 하지만 그래도 바짝 마른 그의 실루엣과 하얗고 퇴폐적인 마스크는 현재의 발렌시아가의 이미지와 너무 찰떡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발렌시아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발렌시아가의 공식 모델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뎀나의 뮤즈 그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스트릿 포토그래피에서 발렌시아가 그 자체인 로이 꼬메즈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한 애정을 쏟는다는 건 조금 이상하죠. 사실 뎀나와 로익은 연인 사이입니다. 아니 부부죠. 로이 꼬메즈는 2016년 3월 런던에서 뎀나 바잘리아를 만났고 첫눈에 반해 1년 후인 2017년 10월에 스위스에서 공식으로 결혼해 부부 사이가 됩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으며 둘 다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커버칠 만큼 훌륭한 인재였기에 이 둘은 첫 대화만에 각자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던 거죠. 뎀나를 만나기 전에 로이 꼬메즈는 패션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뎀나를 만나고 나서 그의 패션 철학에 마치 최면에 빠진 듯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설마 약은 아니겠지? 이때부터 비프렌드는 패션계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결혼 이후 뎀나와 함께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며 본격적으로 런웨이의 백그라운드 뮤직들과 캠페인 영상에 들어갈 음악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뎀나가 발렌시아가의 디렉터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비프렌드도 같이 발렌시아가의 음향팀으로 넘어가게 됐고 당연히 추천했겠지 신한편인데 LVMH 그룹의 눈에까지 들어오게 된 걸 겁니다. 물론 LVMH 입장에서 로이 꼬메즈가 풍기는 어떤 매력이나 분위기도 중요했겠지만 사실 로이가 이렇게까지 훨훨 날 수 있었던 건 뎀나 바잘리아의 유명세가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쩌면 뎀나 바잘리아가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될 때부터 로익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발렌시아가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구축해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프렌드가 작곡을 할 때 영감을 받는 부분은 대부분 영화 음악인데요. 1982년에 등장했던 블레이드 러너부터 최근에 인터스텔라의 음악까지 다양한 공상과학 SF 영화, 오케스트라와 컴퓨터 작업이 가미된 음악들에서 주로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음악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비프렌드의 작업 방식은 클래식 악기에 컴퓨터 사운드를 입혀 새로운 영역으로 오케스트라를 재탄생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딘가 약간 불안한 사운드가 비프렌드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비프렌드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런 불안한 사운드들이 몽환적이면서도 다크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 이러한 것은 아마 그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무드 그 자체의 모습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프렌드와 뎀나 바잘리아는 그들이 운영하던 배트멍을 뎀나의 동생에게 전적으로 운영권을 맡긴 후에 쉬리 근처에 자연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개 2마리와 함께 채식주의의 식사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디다스와 발렌시아가의 콜라보 캠페인에서 비프렌드가 작곡한 음악이 런웨이에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해치 펀드 트랜스. 과할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와 뚝뚝 끊기는 베이스 비트는 진짜 가오가 온몸을 지배해버릴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접한 이후로 매일같이 이어폰을 꽂고 이 비프렌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걷곤 하는데 진짜로 내가 흑염룡이고 발렌시아가 런웨이 한복판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 좋은 건 아니지. 이상 스프링빈이었습니다.